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을 이용한 물리 연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될 손지유, 신민석, 신효섭, 최윤태입니다. 김근영 교수님, 그리고 김영규, 오상현 조교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연구 주제 소개를 시작으로 저희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알아야 했던 이론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할 것이며,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전망 및 제안, 그리고 참고 문헌의 순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는 주어진 물리적 현상을 머신러닝을 통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리적 현상으로는 아래 제시된 두 그림과 같이 입자가 알 수 없는 블랙박스를 통과할 때 단순히 인풋과 아웃풋만으로 안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머신러닝과는 다르게 아웃풋에 집중한 것이 아닌 히든 레이어에 물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론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 머신러닝이 현재 어떻게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인 의료, 마케팅, 운송, IT 등에서 활용이 되며 특히 의료 쪽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주는 웨어러블 장치, 센서 등의 마케팅으로는 검색기로 분석을 통해 소비자 맞춤 상품 추천 사이트 개발에서 운송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한 이동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IT에서는 배터리 상태를 끊임없이 파악하여 노화를 방지한 기술 등에 활용이 됩니다. 특히나 저희 연구에 있어서 돋보였던 머신러닝의 장점으로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코스트를 최소화시킨다는 점, 이는 추후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완성한 뒤 필요에 맞게 보완하기가 쉽다는 점, 그리고 이론적인 수식이 많이 포함된 저희의 연구에서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원활한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이 크게 장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설명드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네트워크와 데이터 로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와는 직결되진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활용이 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코드 설명보다는 큰 틀을 설명해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CM 만들기, 데이터 로더 만들기, 네트워크 모델 트레이닝 하기의 순서로 크게 세 단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FCN을 만들 때 모델을 정의해주는 부분으로 다른 코드로 응용할 때는 이 이미지 사이즈 값이 굉장히 중요하며 예를 들면 MNIST에서는 780 사이즈지만 이를 응용한 다른 개와 고양이의 구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의 형태인 3072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데이터 로더를 만들 때는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작업과 전처리 작업이 이루어지며 파이토치의 장점 중 하나인 데이터셋의 이름만 바꾸어도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NIST를 활용하거나 C8, 10이나 C8, 100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름을 제시해 줌으로써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모델 트레이닝에서는 크게 모델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켜주는 옵티마이저 함수와 학습 정도를 평가해주는 두 부분을 나뉘었는데 저희 이 코드 예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학습 상태로 세팅을 시켜준 뒤에 여기 세 부분 함수를 코드를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0으로 초기화시켜야지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계속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모델 웨이트를 조절해주고 이 초기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포크 값에 따른 로스 계산이 가능하며 그래프로도 트레이닝을 할수록 이 정확도와 로스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며 로스 값도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럴 네트워크 from O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OD, 즉 상미분 방정식이란 미분 방정식의 일종으로 독립변수만을 가지고 방정식 방을 최윤태 학생님,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그 음질이 지금 좋지 않은데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지금도 잘 안 되나요? 지금은 잘 들립니다. 혹시 앞부분 끊겨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뉴럴 네트워크 from O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상미분 방정식이란 미분 방정식의 일종으로 구하려는 함수가 하나의 독립 변수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 또한 상미분 방정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OD를 통해서 만든 뉴럴 네트워크가 뉴럴 네트워크 from OD인데요. 각각의 상황이 최적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파라미터와 노드의 수가 FCN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OD를 기반으로 하여서 러닝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파라미터의 의미를 알아내는 데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연구 내용 중 케이스 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스 1에서는 V에만 의존하는 항력 F에 대해서 알아내는 연구였는데요. 데이터로는 초기 시간, 나중 시간, 초기 속력, 나중 속력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실제 함수는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식이지만 이렇게 미지의 식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함수를 유추해내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를 해주었고 아래의 식은 물리적 지식을 통해서 세운 방정식입니다. 실제 F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 아래 그림과 같고 이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한 시점에서 단시간을 기준으로 그 다음 시점의 속력은 다음과 같이 수식화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코드에 다음 식을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질량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널티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페널티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토탈 코스트에 더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페널티를 통해서 속력이 0일 때 항력이 0이라는 조건과 그래프가 더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시킬 수 있는데 아래 그래프에서 true F가 검정색 그래프가 같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의 코스트 값이 같더라도 페널티 값이 파란색 그래프가 더 작게 나오기 때문에 토탈 코스트는 파란색이 더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코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우선 컨티뉴이티를 통하여서 부드러워진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아래 바운더리를 통하여서 V가 0일 때 FV가 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이포크를 5,000으로 함으로써 저희의 러닝 횟수를 정리해 주었고 얼마만큼의 주기로 저희의 러닝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줄지를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러닝 웨이트를 0.4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초기 FV를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10에서 20 사이에 랜덤으로 값을 선택하여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탈 코스트를 코스트 플러스 페널티로 정의를 해주었고 아래 코드를 통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해주면서 실제 FV에 가까워지는 F를 저희가 유출을 했습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 신효섭입니다. 다음 세 그래프는 각각 경우에 240회, 480회 학습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 학습 횟수, 즉 에포크 너머가 증가할수록 트루 그래프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FV 그래프에서 코드에서 의도한 대로 F0의 값이 0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의 뒷부분에서는 오차가 다소 발생하였는데 이 오차는 학습 횟수가 작아 발생한 것으로 횟수를 늘리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로 처음 설정한 V 스테이 수가 부족하여 그런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문제가 만약 여러 해가 존재할 수 있는 문제, 즉 멀티플레이시티 이슈라면 정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는 에포크를 1000으로 설정하여 실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별도의 처리 없이 학습 횟수만 증가시켰음에도 오차가 효과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수한 문제로 발생한 오차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 신민석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연구한 역학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모델을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물체에 작용하는 장을 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물체의 초기 위치와 나중 위치,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 그리고 시간이 변수로 작용하며 일정 시간 이후에 파이널 포지션에서 물체가 특정 범위에 도달 시 플래그의 값이 0,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1이 됩니다.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서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문제 해결의 흐름은 경계 조건에 만족하는 임의의 장을 생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에 임의로 시간에 대해 위치와 속도를 설정합니다. 네, 설정한 장을 사용한 운동방정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된 페널티를 포함하여서 손실함수를 계산하고 손실함수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신경망의 인자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입자의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의 근본적인 원인인 장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됩니다. 신경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시간을 레이어로 하여서 입자의 위치와 속도가 신경망을 형성하는 다음 그림처럼 모델링됩니다.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식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사용됩니다. 흐름도의 각 과정을 분석하는 첫 번째는 임의의 장을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장은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 개형을 위치에 대한 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의의 위치와 속도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네, 특정 범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플래그를 판별하게 됩니다. 코드에서는 초기 속도와 나중 위치를 텐서의 형식으로 범위 내에서 임의로 생성하였으며 플래그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코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신경망에서 다음 레이어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장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적용하여서 위치와 속도 값을 시간에 대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X파이널과 V파이널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불연속적인 데이터 값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의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풋 값이 들어오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간값을 사용하여서 앞과 뒤 값을 반영하여 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손실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체 손실은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한 손실에 페널티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페널티 함수는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정의되며 장에 대한 그래프의 울퉁불퉁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널티 함수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연속성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때 연속성은 그래프의 인덱스 값이 하나씩 차이가 나게 한 후 이 차이를 제곱하여서 1차적으로는 그래프의 기울기,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래프의 울퉁불퉁함을 반영하게 됩니다. F1 컬럼은 그래프의 인덱스를 1부터 시작하며 F 컬럼 -1은 그래프의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빼면 앞뒤 그래프의 차이를 바탕으로 울퉁불퉁함을 수치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옵티마이저는 손실함수를 반영하여서 가장 효율적인 인자를 찾아내는 인공신경망을 모델링하는 엔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0.01로 하여서 옵티마이저를 설정하였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경산과목 신효성입니다. 페이지2 연구 결과입니다. 초기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야 트루와 잘 맞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초기 X와 V의 경향성이 의미상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뉴럴 네트워크의 업데이트가 진행될수록 fx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10회, 490회 학습을 진행한 결과인데 코스트가 약 10분의 1로 감소한 것을 보면 오차가 확연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전망 및 재원입니다. 본 연구의 머신러닝 모델은 영문제, 즉 인버스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식을 풀어서 답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여러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식이나 관계를 도출해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결과와 다른 역학적인 분석을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이해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머신러닝 특징은 여러 물리 변수 간의 상관관계 파악에도 용이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1차원 운동을 분석하였지만 축을 나누어서 2차원상에서의 더욱 다양한 운동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의 활용 및 속 연구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하면 몇 개의 벡터를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입자 간의 충돌이나 충돌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빗면이나 곡면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 함수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만든 후 학습하면 최단 강화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 외력이 작용할 때 대략적인 로켓 방정식이나 특정 장애 놓인 물체의 운동 분석에도 2차원 또는 3차원상에서의 머신러닝을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본 연구는 물리적 이해를 중점적으로 다룬 만큼 프로그램적으로 보았을 때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코드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여러 답이 존재할 수 있는, 즉 멀티플리시티를 가진 문제라면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정 문제에 좀 더 최적화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여기도 우리 앞에 한 조랑 다 비슷하게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잘 하고 이해도 잘한 것 같아서 참 대견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각자 한 명씩 학교 이름과 자기 이름 얘기한 후 소감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과학고등학교 1학년 손지유입니다. 제가 원래 물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머신러닝과 함께 물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도 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생각을 했고 또 파이썬도 익숙하지 않은 이제 랭귀지다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조교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게 정말 제가 답을 늦게까지 질문을 보내도 열심히 대답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감 말하겠습니다. 경상과학고등학교 2학년 신유서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었는데 이런 새롭고 좋은 연구를 주제를 가지고 훌륭한 교수님, 조교님과 함께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진 것도 있고 했지만 팀원과 문제를 공유하고 이해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접해보고 흥미를 키워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신민석입니다. 기존의 다양한 물리 문제를 해결할 때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를 공식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머신러닝이 과정을 탐구하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연구가 결과를 알아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연구 과정에서 다소 생소하게 머신러닝 지식들을 접했는데 이것은 두 분의 조교님이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부과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윤태입니다. 저는 물리가 좋아서 본 연구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물리와 머신러닝을 융합해서 진행하여서 더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정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나중에 물리 연구를 할 때에도 지금 배웠던 지식들을 이용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연구실에 직접 가보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고 PPT 같은 걸 만들 때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과제를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이썬 같은 거 잘 모르는데도 조교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고 이번 연구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교님들도 이제 두 분 들어와 계신데요.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규 조교입니다. 저희 학생들 집중 연구 기간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와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연구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발표도 정말 잘해주셔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좀 바쁘게 진행을 하느라 페이스가 빠른 감이 없지 않았는데 잘 따라와 주고 궁금한 것들 잘 질문해 주고 코드 이해도도 잘 높게 코드를 잘 이해한 것 같아서 좋고 발표도 깔끔하게 잘 해줘서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